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오TV 임동성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11월 달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부동산 신문이고요. 보시면 부동산 파트인데요. 10억 로또 과천 주엄 신혼타운 시흥 하중 상계 신도시 청약 찜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10년 뒤에 분양가 정해서 누구나 집 6구 선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종부세 폭탄 나는 상관없다 무수채들의 착각. 요거 뭐 그런 거죠. 종부세 폭탄이 뭐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이제 건물주분들은 임차인한테 이거 당연히 좀 떠넘기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임차인분들은 당장에 그것을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나중에서 느끼겠죠. 당장에 임대인분들은 아주 가슴이 억장이 좀 무너내리지는 그런 고통을 좀 못 밟고 갔습니다. 인천 도시건설 장로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있고 오늘은 봐보면은 그 대통령 후보자분들의 부동산 정책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재건축 국가극 아파트 분양가 더 누르고 유은 안전진단 문턱부터 하나. 보시면 이재명은 아파트 분양가 더 누르고 그럼 건설회사 당연히 공급 안 하겠죠. 그다음에 재건축도 규제 강화하면 공급 안 되겠죠. 아파트 공급 안 되면 가격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거래가 힘들어지고 거래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 보시면 가격이 더 폭등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계속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일단 명목은 이제 좋게 말할 수 있겠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공급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치고 올라갈 거다. 근데 윤석열은 안전진단부터 완화. 이것 자체가 뭐냐면 공급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돼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급등하지는 않고 완만히 상승하거나 좀 하락하거나 말기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되면 100% 더 가격은 상승할 것 같아요. 자,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공부문 위주 공급 30년 이상 임대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기본주택 등 일부 토지임대부 주택 활용해서 공급하겠다. 100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윤석열은 똑같이 250만 가구 하는데 원가 분양 후 매각하는 원가주택 30만 가구 그다음에 지하철 인근 역세권의 첫집 20만 가구 해서 나머지 요 50만 가구나 200만 가구는 또 어떻게 공급할 건지 말은 없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 250만 가구 둘 다 공급 못 합니다. 임기 내에 공급 못 하고요. 어쨌든 이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여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100만 가구. 그 다음에 이제 국토보유세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분.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부담 총량제를 제한하겠다. 국토보유세를 더 추가로 한 것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게 취득할 때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와 종부세, 그 다음 양도 처분했을 때 양도세 이렇게 있는데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이걸 왜 추가로 더 도입하겠다고 해서 세금을 더 뜯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세금을 더 뜯어가겠다.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은 크게 못 느끼는데 서울 같은 경우 집 한 채 있어도 종부세 맞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토보유세 또 도입하겠다고 하면 무슨 세금을 더 뜯어갈지 좀 겁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1주택 다이주 종부세는 재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겠다. LTV, DTI 등 실수요자 대체 규제 완화하겠다. 여기는 지금 이제 종부세 중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아예 좀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채 사는데 그걸 거두면 되겠냐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옹계 공개 확대, 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설치,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살 때 허가받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뭐 청을 만들어서 청을 만들어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채는 뺏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안 하겠어. 임대차 3법은 재검토를 하겠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로 상향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강원, 충북, 호남, 강호축 적극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충청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뭐 하려는가 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대선 주자 일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만큼 내년 대선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쉽지 않는 만큼 이들의 건설 부동산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자고 합니다. 현재 윤곽만 나온 공약의 실제적인 방향,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요. 분야는 주택공급, 정비, 사업 규제, 세제, 대출, 국토개발로 나눕니다. 250만 가구 분양가 인하는 공통점이다. 재건축, 재개발 확연한 차이입니다. 2위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모니터링,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확대를 하겠고요. 윤석열은 재건축 3종 규제 제도 확 풀어 도심 주요 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초미의 관심사 대출 세제 개편, 이 모든 토지 소유자의 국토보유세 불로소득 건절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 윤석열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으로 신혼부부 청년층 대출을 확대 주력을 하겠고요. 주택 공급 확대는 한 목소리입니다. 이재명은 30년 이상 거주 기본주택과 핵심 건물가만 받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공급하겠고요. 윤석열은 원가주택과 역세권 찻집으로 국가와 시장이 나오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네요. 두 후보가 내놓은 1호 부동산 해법은 공급 폭탄이고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을 내면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동결했게도 둘 다 임기 내 250만 가구 목표입니다.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실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도 공통점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입니다. 정책 발표 내용에 따라 기본주택 거주자는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 제곱미터당 기준 월 60만 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50만 가구 가운데 100만 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기본주택 임대 외에 분양형 주택을 포함한 전망이고요. 건물값만 받고 토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이른바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고요. 지난 6월 평당 5,653만 원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며 분양가는 평당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기본주택 100만 가구 중 30%가량이 토지임대부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찻집 들고 나왔고요. 이 후보의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형태라면 윤 후보의 구상은 국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공유한 후 시세 차익도 나누는 지분 공유에 가깝고요. 원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고 5년 거주 후 국가의 매각의 시세차익 90%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둘 다 재원 조달과 택지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 시장 가격을 고려하는 주택당 한 5억 원 자금을 빌릴 수 있지 않나라며 시장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셨다고 말하지만 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과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한 기부 체납을 내세웠고요. 토지 임대부나 지분형 모두 재원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택지 확보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실현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무가들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모두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반시장적이고 친시장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조달 방법, 공급 방법, 실행 방법은 없습니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공공 개입을,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개선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민간 분양가와 상한가제를 도입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분양업고 공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 분양 도입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강공으로 계속될 전망이고요. 부동산 전담기구로 토지 부를 주택 도시부를 만들어 주택 정책의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등을 거치며 신뢰를 잃은 공직자 부동산 관리도 내세워 고위공직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백지 신탁하는 것을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공무원들이 부동산 아파트 살 때 허가받고 사야 된다는 거죠. 비주거형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용 승진을 아예 제한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는 말이 안 나오는데 저번에 뉴스에는 2채 이상 가진 경우 한 채는 강탈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윤 후보의 공약은 규제 완화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정비사업을 옥죄는 3종 세트, 안전진단 강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안전진단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후 줄곧 완화해달라는 요청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상한은 애매하고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 불똥이 민간에까지 튀면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완화하며 부담이 커졌고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제2 대장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의 이익을 대폭 제한한 것이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 환수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두 후보 정책이 나름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안 그래도 얼어붙은 주택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단점이 있고요. 민간을 풀어주지 않고 공공으로만 주택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후보 정책은 도입 초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띌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C아파트 지을 때 주택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대출 분야에서는 두 후보 다른 해법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핵심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고요. 국토보유세를 현재 0.17 부동산 보유세를 실효세를 1.0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부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현재라고 국민 90%에 들어가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밝힌 바 있고요. 국토보유세 이름 앞에 기본소득형으로 붙는 이유입니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기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했다는 계산이고요. 다만 국토보유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세 체제이기 때문에 과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율 설정이 어렵고요. 이윤 지적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할 경우 기존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와 재산권 침해 등 소지가 있고요.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대안을 감시하러 잡았습니다. 세금 완화를 통해 매물장긴 현상을 누그러뜨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고요. 제일 타겟은 당연히 종부세입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보다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고요. 윤 후보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에 맞게 고통받은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규제도 풀겠다 계획을 밝혔고요.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두 사람 정책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대선 최대 하드로 떠오를 가능성입니다. 리얼미터가 22일,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관련 정례조사 이후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응답은 50% 적절하지 않다, 30% 적절하다고 답했고요.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53.5% 적절하다, 39%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고요. 행정수도 이전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방이익이 처해 있다 진단했고 대선 후보 경약집에도 국가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는 맥락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자리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요. 행정부를 추가로 옮기는 방안이고요. 단기적으로 서울을 국가수도로 남겨두고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고요.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처럼
서울을 뉴욕처럼 각각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이 후보는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한림 강호축, 강원, 충북, 호남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대덕에서 오송, 청주, 괴산, 천안, 아산을 이어지는 3단 벨트 산업, 대전, 오송, 세종을 연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이고요. 부울경은 메가시티로, 광주전은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탈바꿈. 연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 마찬가지고요. 광역철도, 공항, 항만, 사회, 기반시설, 집중 투자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요. 우선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 핵심으로 내세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항과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한다는 구상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완성을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요. 광주를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전남을 가장 잘 사는 우주산업 농촌 관광도시로, 전북을 세계 가장 경쟁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은 어떤 정부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과제고요. 정책을 인위적으로 실행하려면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세종이 행정수도 이제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과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동산 정책이 크게 엇갈 이유는 토지 공개론이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토지 공개론은 이 후보의 구토보이 시에 물론 과거 위헌 평가를 받은 택지 소유 상한제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내려진 토지 초과 이득세법까지 연결되고요. 대선 전국이 진행될수록 이들 제도에 대한 두 후보 입장 차이와 국민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토지 공개 개념은 공공이익을 통해 토지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이 바탕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진보 진영이 꾸준히 한 제기이고요. 토지 공개 개념은 새 개념이고 헌법 곳곳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문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됐고요. 122조는 국가와 국민은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규정하고요. 이 후보는 현재 헌법 수준을 넘어 국토보유시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후보와 보유시와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토지공개념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문제가 보유시를 넘어 다른 제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고요. 우선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폐지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부활 여부가 논의 대상에 올라갔었습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유유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토지 가치를 평가해 초과이득 발생 시 최대 50% 세금 징수하는 법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6대 도시의 경우에 한 가구당 660일 넘는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심한 경우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로 제한하자던 주택 소유 제한 제도까지 논란거리입니다. 증여시의 강화도 예상되는 하도직 입니다. 주요 타깃은 강남, 서울 위치한 상가형 빌딩이 될 것이고요. 최근 도심 지역의 식당, 편의점 등 근린상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5층 내외 소형 빌딩이 부담부 증여 형태로 부유층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들 제도에 대한 후보 입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봐보시면 극명하게 두 분의 후보자분들의 부동산 정책이 다릅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